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윤지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약 20명의 연구실 학생들이 이제 각자가 HBM 로드맵의 일부로서 하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아카데믹한 입장에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할 주제는 이제 HBM 로드맵상의 HBM5로 이제 앞서 발표드린 3D 리얼 메모리 컴퓨팅 구조를 이제 현재 HBM 구조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에 대한 연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앞서 보신 이제 그래프인데 이게 루프라인 모델로서 어떠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의 연산 특성이 이제 GPU의 연산 능력 또는 이제 HBM의 밴드위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기존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기존의 이미지 기반의 CNN 또는 음성 LSTM과 같은 AI 모델들은 대부분이 이 루프라인 모델에서 이 평평한 부분,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서 이 성능이 GPU의 성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모델들이 발전하면서 현재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현재 이제 GPU HBM 모듈에서 연산을 할 경우에 대부분이 메모리에 의해서 연산 능력이 이제 한계가 되는 메모리 바운드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이는 이제 현재 GPU HBM의 프로세서 메모리 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18년 대비해서 GPU의 성능이 16배 성장하는 동시간대에 HBM 메모리 대역폭은 4배밖에 늘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PU의 성능의 스케일링을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러한 메모리 밴드위스로 인해서 연산 특성이 한계가 도달한 경우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런 챗GPT와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 AI 모델들의 주요 연산 특성은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부분의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는 이 행렬 연산 또는 행렬 벡터 연산에 의해서 발생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하나의 모델을 단일 가속기 안에 탑재하지 못하면서 가속기 간 또는 GPU HBM 간에 발생하는 메모리 이동에서의 레이턴시가 더욱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미래의 GPU HBM 아키텍처는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 AI 모델들의 행렬 벡터 연산, 이제 메모리 바운드 특성을 갖는 행렬 벡터 연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를 줄이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HBM 아키텍처가 설계가 돼야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실 테라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HBM 기반의 컴퓨터 아키텍처 연구는 이제 리얼 메모리 컴퓨팅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의 이제 폰 너희만 구조, 왼쪽에 보이는 폰 너희만 구조는 다음과 같이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조로서 이 프로세서에서 연산이 된 데이터가 다시 메모리로 또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프로세서로 들고 오기에는 이 긴 데이터 패스를 지나야 되면서 이 과정에서의 많은 레이턴시 이런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GPU 또는 프로세서 연산 기능을 메모리에 근접하게 이동을 하는 리얼 메모리 컴퓨팅 구조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데이터 패스의 길이를 크게 줄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 및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HBM 로드맵에서의 아키텍처는 HBM5 3D 리얼 메모리 컴퓨팅 구조입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이 기존의 HBM 상단에 별도의 프로세서 다이를 실장함으로써 실리콘 위에 프로세서 다이를 실장하였고 이들을 위한 이제 고속 인터커넥트 TSP 기반의 TSP를 설계를 하였고 이를 위한 이제 PDN 구조까지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컴퓨팅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가 전력 무결성의 입장에서도 인터커넥트 및 전력 분배망을 설계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HBM의 상단에 별도의 프로세서 다이가 실장되는 해당 구조는 이제 GPU의 연산 유닛인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SM을 이렇게 HBM 상단에 총 10개씩 이렇게 적층을 하였고 그리고 그를 위한 NMC 프로세싱 유닛들을 위한 컨트롤러 그리고 L2 캐시 및 NOC가 이 실리콘 다이 위에 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전체적 아키텍처를 보여드리자면 기존의 상단에 있는 80개 이제 이는 볼타 GPU를 기반으로 한 구조인데 이렇게 80개 SM 그리고 6MHz 캐시를 가는 GPU와 병렬적으로 이 NMC HBM 4개 NMC HBM이 각각의 이제 HBM 하나당 이제 실장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각 NMC의 모듈은 10개 SM씩 이렇게 출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4개 NMC 모듈이 총 40개 SM 그리고 3메가 L2 캐시를 컴퓨팅 능력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HBM과 이제 보다 빠른 대역폭 향상을 위해서 NMC TSP 링크를 통한 인터커넥트를 함께 설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행렬 연산 GMM 또는 이제 GEMB 벡터 연산들의 연산 특성에 따라서 해당 아키텍처가 얼마나 연산 성능 개인을 보이는지를 저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행렬의 이제 크기, 행과 열의 크기에 따라서 이 연산 특성이 이제 좌우가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다시피 5개의 행렬 연산 경우에 대해서 이 arithmetic intensity, 즉 이 메모리 바운드한 특성 또는 컴퓨팅 바운드한 특성을 좌우하는 이 연산 특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제 행렬 연산의 이제 arithmetic intensity가 작을수록 이 연산은 더욱더 메모리 바운드한 특성, 메모리 대역폭에 의해서 이 성능의 좌우됨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GPU HBM 모듈의 이제 루프란 모델을 통해서 이 5개의 GMM 연산, 행렬 연산을 연산을 할 시에 각각의 어떤 연산 특성을 띠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푸른색 영역 왼쪽에 이제 있는 2번, 3번, 5번 행렬 연산한 경우 이는 피크 퍼포먼스를 내지 못한 이유가 이 메모리 밴드위스 인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번 GMB 벡터 연산이 메모리 바운더 특성에 제일 우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산은 현재 GPU HBM에서 연산을 할 시에 많은 데이터 레이턴시 또는 에너지가 소모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GPU HBM 루프라인 모델 기반으로 저희 이제 HBM 로드맵상의 NMC HBM 구조의 루프라인 모델을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GPU보다 프로세싱 코어는 많지 않아서 이제 피크 퍼포먼스는 줄었지만 대신에 이제 HBM과 GPU 간의 또는 NMC랑 HBM 간의 메모리 대역폭을 4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기존의 메모리 바운드 했던 2번, 3번, 5번의 연산을 더 많은 프로세싱 코어를 사용하는 GPU 대비해서 그 연산 능력을 크게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2번, 3번과 같이 메모리 방사 특성이 우세한 연산들에 대해서는 4배의 피크 퍼포먼스 게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시뮬레이터 레벨, 시스템 레벨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NMC HBM 구조에서의 인터커넥트 레벨, 온칩과 인터포저에서의 채널 딜레이랑 레이턴시를 채널 딜레이랑 에너지를 이렇게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출을 할 수 있었고 이들을 이제 피지컬 플로우 플랜, 실제 길이 데이터를 피지컬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터페이스 베이스 인터커넥트 모델을 이제 GPU 시뮬레이터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 레벨 GPU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프로세서, 코어, NOC, D램에서의 레이턴시를 계산을 하고 이들을 통한 에너지 모델 또한 이 로직 에너지, D램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GMM 연산들을 제시하는 NMC HBM 구조에서 연산을 할 시에 이 전체의 성능, IPC, 인스트럭션 퍼 사이클이 얼마나 좋아졌고 그리고 이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 소모 전력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터 결과 저희가 제시한 3가지의 이제 메모리 바운드한 GMM 연산들을 대비해서 이를 이제 GPU 대비해서 NMC HBM으로 오프로딩 할 시에 이론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는 이제 최대 13%의 향상폭을 이룰 수가 있었으며 또한 연산 소모 전력을 확인을 해보면 더 적은 NMC 프로세싱 코어를 사용하면서 전력이 많이 저감이 되었고 또한 이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L2B, NOC 그리고 D램 메모리 컨트롤러에서의 파워가 크게 줄어듦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스템 레벨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인터커넥트 레벨에서의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였는데요. 이처럼 기존의 GPU HBM 구조를 기반으로 했을 때 3D NMC HBM 구조의 인터커넥트 구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저희가 제시하는 이제 3D NMC HBM 구조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존의 GPU에서의 온칩 채널 랭스 약 23mm 이상의 온칩 채널 랭스를 이제 더욱 다이 사이즈를 줄이고 NMC HBM 창단에 실장함으로써 온칩 채널 길이를 일단 크게 줄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GPU랑 HBM 사이 오프칩 인터커넥트 인터포더 채널 약 6mm에 도달하는 인터포더 채널의 길이를 이제 TSP 1mm 이내의 TSP로 이를 대체함으로써 기존보다 인터커넥트 레이턴시 그리고 에너지를 크게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 구조에서의 레이턴시를 더욱더 레이턴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는 더욱더 높은 데이터 레이스로 이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인터커넥트 구조를 이제 손실과 그리고 크로스톡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고 특히 HBM 내에 이제 TSP 링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그라운드 비아 배치를 통해서 기존보다 이제 더욱 우수한 I 다이어그램 성질을 나타내기 위한 그라운드 배치를 또한 저희는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단에 기존의 HBM 대비해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이런 프로세서 다이를 상단으로 올림으로써 이 파워는 기존의 파워그라운드 TSP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피던스나 이 스위칭 노이즈와 같은 팩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를 이제 실제 PDN을 각각의 피지컬 디멘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주안점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파워그라운드 TSP를 통해서 해당 전력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들을 파워그라운드 비아들의 하이 리스턴스 또는 인덕티브한 성분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비아 배치에 따른 PDN 임피던스 경향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기존의 이제 붉은색 점선비 실선에 비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이제 HBM의 키파워 존 이외의 영역에 최대한 파워 그라운드 비아들을 더 많이 배치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라킥 임피던스를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었으며 그 결과 이제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 또한 이제 기존 HBM GPU 대비해서 더 높은 속도로 동작하는 NMC HBM에서의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린 자료는 이제 HBM 로드맵 이론상 HBM5에 해당하는 구조로서 이 기존 저희가 제시하는 3D NMC HBM 구조에서의 장점, 컴퓨팅 퍼포먼스 입장에서의 장점 그리고 신호 전력 무결성 입장에서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각각의 NMC TSV 인터커넥트를 이제 실제 피지컬 디멘션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였고 이들을 위한 전력 분배망을 이제 3D 전력 분배망을 이제 설계를 하여서 3D NMC HBM 구조를 위한 효율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구조를 함께 제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조에서 더 확장을 해서 해당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후 예상되는 문제들, 3D PDN에서 IR 드랍 문제 또는 고속 TSP 시그널과 이제 파워 그라운드 비아들 인접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인듀스 지트와 같은 문제들을 앞으로도 해당 구조에서 연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면서 이제 다음 발표자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HBM5에서의 AI 디자인 에이전트, AI를 활용하여서 어떻게 이런 미래 HBM을 설계하는지에 대한 발표를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우 교수님 연구실 헤라랩 석사과정 안현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발표 드릴 주제는 이제 HBM5, HBM5 주제로 이제 저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HBM5에 녹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PDN Former Based Chip Design Agent for Fast Estimation of Multi-Layer and Multi-Power PDN Impedance인데요. 타겟으로는 HBM5의 커스텀 베이스 다이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시그널 인테그리티, 파워 인테그리티를 주로 연구를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전력 무결성인 파워 인테그리티를 좀 중점으로 맞추고 있고, 그리고 그 PI 이슈에 대해서 좀 다루기 위해서는 뭐 PDN을 타고 올 때 그 PDN의 임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서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예측하겠다라는 그런 연구이고요. 그래서 PDN 포머라는 그거에 특화된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제안을 해서 이걸로 HBM5에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버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HBM5, 차세대 HBM에서는 파워 인테그리티 이슈가 조금 더 심화가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I/O 개수도 계속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레이트도 높아지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파워 인테그리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워 인테그리티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력, 그러니까 파워, 예를 들면 1.0V여야 하는 전압이 어떤 외부 노이즈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그 외부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어, 트랜지스터들, 특히 IO들이 동시에 스위칭할 때 커런트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요. 이때 임피던스와 PDN의 임피던스가 곱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볼티지의 플럭추에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티지가 불안전한 이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가 생기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PI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파워가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볼티지 마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시그널이 잘 전송이 돼야 되는데 그 시그널의 타임 도메인 영역에서도 흔들림이 발생을 하고요. 이건 이제 지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SI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PI 이슈를 극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PI 이슈를 좀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커스텀 HBM의 경우에 여러 가지 펑셔널 블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GPU의 일부 기능이 SM 코어나 아니면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여러 기능들이 블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럼 이 블록들이 다른 파워 도메인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기존의 HBM은 4개의 파워 도메인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5개, 6개의 파워 도메인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경우에 사실 PDN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적이거든요. 한정적인데 그러면은 6개를 다 집어 넣어야 되니까 기존의 PDN이 협소해지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실 DC 저항만 보더라도 DC 저항도 사실 나빠지고요. 파워 인테그리티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PDN을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리디자인을 해야 돼서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PDN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PDN은 여러 레이어에 걸쳐져 있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의 파워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컴플렉스해집니다. 보통 PDN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워 도메인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뭐 서큐에서 모델링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그래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포트 위치를 설정을 하고 PDN을 다 그려서 뭐 NCS의 HPS2과 같이 EM 솔버를 통해서 결국에는 임피던스를 확인을 하고 임피던스가 타겟을 만족을 하면은 그 PDN 자체는 패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근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지금 몇 시간 단위라고 써봤지만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도 굉장히 작은 PDN의 경우에도 몇 시간이 걸리고요. 실제 칩 정도의 PDN이 걸리면은 램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뭐 몇 주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 돌리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이 PDN 디자인을 확인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타임을 축소를 시켜야 PDN 디자인 사이클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차세대 HBM에서도 PDN을 디자인할 때 어떤 시간적인 코스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피던스를 잘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HBM을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브랜치들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예측하는 에이전트 중에서 여기 파워 인테그리티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덧붙여서 다른 브랜치들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한 축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 에이전트, 제가 하는 시뮬레이션 에이전트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 축으로는 뭐 배치 최적화, 아니면 칩넷 자체를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 티켓의 어떤 위치를 잘 배치를 한다는 그런 배치 최적화, 조합 최적화 문제를 잘 푸는 옵티미제이션 에이전트, 그다음에 요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뭐 LLM을 기반으로 explainable하게 어떤 것을 설명을 해준다거나
좀 더 휴먼 프렌들리하게 휴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시뮬레이션 에이전트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버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 한 것 같은데 PDN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요거는 뭐 사실 타겟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HBM 차세대 HBM의 뭐 5의 베이스 다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PDN 같은 것도 결국에는 뭐 패키지, 인터포저 이런 것들 PDN이 사실 생긴 게 다 다를 텐데 저는 온칩 PDN을 조금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제가 제안한 PDN 포멀한 네트워크를 지나서 임피던스를 예측하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PDN을 가지고 나중에 하이라키컬하게 PDN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거기서의 PI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고 PDN 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PDN 포머는 PDN은 이제 전력 분배망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서 PDN이고요. 근데 포머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포머를 따가지고 PDN 포머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랜스포머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뭐 어텐션이 되겠죠. 그래서 어텐션이 좀 들어가고요. 멀티헤더 어텐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스페이셜 인포메이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레이어가 4층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파워 도메인도 엄청 많기 때문에 결국엔 3D 어떤 텐서에서 컨볼루션을 통해서 어떤 공간적인 정보를 끄집어내는 CNN적인 기법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 스킵하는데 결국에는 CNN이나 어텐션을 적절히 잘 융합해서 피드앤 임피던스를 잘 예측하는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과는 사실 임피던스라는 것이, 어, 공진이 뜨는 것은 뭐한 1000옴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안티공진이 뜨면 엄청 작아져서 캡에 다 눌려서 예를 들면 0.001옴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베리에이션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그 값 자체를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이 임피던스가 10의 몇 승인지 그 order of magnitude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비옴 다닐 때 3.44 정도의 어떤 오차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사실 20 디비옴이 10의 1승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그 차수 10의 몇 승인지 이런 경향성을 굉장히 잘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프런스 타임. 실제 EM 서버를 돌리면 제 데이터셋에서는 하나의 데이터셋을 돌리는데 한 3,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제안한 인공지능 방법을 사용을 하면 밀리세컨 단위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에피션시와 어큐러시가 잘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꾸 두 개씩 넘어가네요. 네, 그 리조트 어떤 샘플에 대해서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맨 위에 보시는 그림이 실제 PDN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포트는 또 어디 있는지.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레이어가 두 개고 파워 도메인이 하나인 색깔이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지금 레이어가 네 개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이어별로 PDN의 파워, 그러니까 색깔이 같으면 같은 파워 도메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총 4개의 어떤 파워 도메인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복잡하게 커플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지금 실선이 PDN 보고 예측한 거고 그다음 점선이 그라운드 트롯인데요. 굉장히 잘 일치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길이 공정, PDN 하면은 결국에는 고주파에서 처음엔 캡에 눌리지만 뭐 인덕턴스 지나고 다시 두 번째 캡에 눌리면서 공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 공진이 발생을 하는데 뭐 1령, 지금 표시한 것처럼 1령, 0 이런 모두 공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PDN 임피던스의 개형이 대략적으로 잘 일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측이 잘 됐다. 이렇게 리조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학생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채팅으로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학생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테라랩 사원지 석사 과정입니다. 일단 저의 발표 주제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기반의 IR 드랍을 고려한 TSP 배치와 디자인 최적화입니다. 저는 HBM 로드맵에서 HBM5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HBM 세대가 증가할수록 스태킹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스태킹화가 되면서 가장 아래층 다이와 탑 코어 다이에서 IR 드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IR 드랍이란 전류가 컨덕터를 따라 흐를 때 저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압 하강을 의미하며 스태틱 IR 드랍과 다이내믹 IR 드랍으로 나뉩니다. 먼저 스태틱 IR 드랍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R에 의해 발생하는 IR 드랍이며 다이내믹 IR 드랍은 순간적인 전류 변화에 의해 전압 하강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위칭을 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다이나믹 IR 드랍을 보기보다는 전체 PDN의 구조와 TSP 레지스턴스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설계 초기에도 중요한 스태틱 IR 드랍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IR 드랍은 각 층 사이에 볼티지 임밸런스를 일으키고 시스템의 타이밍 오류와 과열, 동작 불안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경우 TSP 배치 및 디자인으로 레귤레이트를 할 수 있는데 이 설계 과정에서 Q3D, ADS와 같은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한 번 시뮬레이션이 짧게는 40분, 길게는 3시간까지 걸리므로 AI를 사용해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티지 소스, 커런트 싱크를 어떻게 걸어주느냐에 따라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AI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네, 저의 연구의 전체적인 TSP 설계 최적화 흐름입니다. 먼저 현재 스테이트로는 TSP의 현재 배치 정보, TSP의 디자인 파라미터, 현재의 IR 드랍 맵, 그리고 현재의 볼티지 커렌트로 구성됩니다. 이 상태를 기반으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폴리시를 학습하여 액션을 수행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가장 맨 위층 코어 다이의 IR 드랍 맵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르게 IR 드랍이 분포되었는가를 위어드로 하게 되며 이 최적화 루프가 반복이 되면서 옵티멀한 TSP 배치와 디자인 설계가 도출됩니다. 이 MDP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 폴리시를 정하는 에이전트로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 복잡한 PDN 구조에서도 높은 확장성과 정확도를 보장하며 TSP의 위치나 디자인 파라미터의 최적 설계를 잘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액션을 줄지에 대한 MDP입니다. 첫 번째로 베이스 다이와 코어 다이의 어느 위치에 TSP를 배치할지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포저에서 어느 위치에서 볼티지 소스를 흘려보내줄지 결정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TSP 디자인 파라미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싱크를 어떠한 값으로 흘려줄지 랜덤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액션을 바탕으로 리워드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항은 유니포미티에 관한 가중치를 부여해 주도록 해 전압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리워드가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는 평균 전압 편차에 대한 페널티를 주어서 전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쏠리지 않도록 페널티로 제어하도록 합니다. 이 리워드 함수를 통해 IR 드랍이 고르게 퍼지는 동시에 평균 전압도 마진에 가까운 분포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네, 이 AI 에이전트를 적용하기 전에 두 가지 IR 드랍 분석을 선행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HBM 세대별로 달라지는 TSP 배치 맵을 적용했을 때의 IR 드랍 개선 효과입니다. 이 케이스 1은 HBM3를 기준으로 하는 코어 다이에 2360개의 TSP가 배치되어 있으며 베이스 다이에는 402개의 TSP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IR 드랍은 123.75mV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2에서는 HBM3E 및 HBM4 수준의 TSP 배치로 코어 다이의 TSP 수가 이전보다 약 252%가 증가하였고 베이스 다이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IR 드랍은 14.86mV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는 케이스 3에서는 TSP 배치를 채널과 뱅크 가장자리까지 모두 확장하여 코어 다이에는 총 2만 개 이상의 TSP를 배치하였고 베이스 다이 또한 굉장히 많은 TSP를 배치하도록 PDN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IR 드랍은 11.46mV까지 감소하여 케이스 1 대비해서 약 90.7%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이스 다이에서의 전압 공급 지정하는 개수가 IR 드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애널리시스입니다. 케이스 1에서는 베이스 다이에 단 하나의 전압 소스만 존재하며 이 경우 IR 드랍은 45mV로 가장 큰 값을 나타냅니다. 케이스 2에서는 전압 소스를 38개로 증가시켰고 그 결과 IR 드랍이 11.4mV로 줄어 약 74.7%가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3, 제가 제안하는 구조에서는 전압 소스를 1782개까지 확장하였으며 IR 드랍은 0.766mV까지 감소하여 케이스 1 대비하여 약 98.3%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압 소스의 개수가 전력 분산과 IR 드랍 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HBM의 고스태킹이 진행될수록 IR 드랍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TSP 설계 및 배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TSP뿐만이 아니라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싱크를 베이스 다이와 코어 다이에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 IR 드랍 값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AI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AI 에이전트 방법으로 가장 고르게 분포되는 IR 드랍 값을 리어드로 하는 16단, 나아가 20단 이상의 HBM 최적 TSP 배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없으시다면 다음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스트 테라랩 석사과정 김병목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Mamba Based Reinforcement Learning Method for HBM5 PDN Optimization Agent로 HBM5를 타겟으로 해서 PDN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위한 Mamba 네트워크 기반의 강화학습 반복론에 대해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에서 PDN, PI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을 두 학생이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높은 밴드위스와 캐패시티를 갖는 HBM5를 설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상단에 있는 하이러키컬한 PDN으로 PCB에서 온칩까지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설계 난이도가 높은 태스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미테이니어스 스위칭 노이즈 SSN입니다. HBM5에서는 4096개의 IO가 동시에 스위칭하면서 SSN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SSN을 줄이기 위해서는 디커플링 캐패시터 DCA를 배치하여서 PDN 임피던스를 저감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제약 조건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최적의 설계를 하는 것은 사람 엔지니어가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랜스포머가 아닌 맘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맘바 베이스드 RL 메서드 for HBM5 PD 옵티마이제이션 에이전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론의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MDP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프로빙 포트의 위치와 배치할 디캡의 개수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며 이 인풋을 토대로 맘바 에이전트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디캡이 어사인된 최종 옵티마이즈드 PDN을 최적화 결과로 내놓게 됩니다.
강학습 파이프라인으로는 온라인 학습 기법 중 하나인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PPO)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으며, PPO 알고리즘은 클리핑 메커니즘을 통해서 급격한 정책 변화를 방지하면서 안정적인 학습을 보장하면서도 구현이 간단하고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만바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만바 아키텍처는 높은 연산량을 요구하는 트랜스포머를 대체하기 위해서 고안된 구조입니다. 만바는 왼쪽 그림과 같이 만바 블록 단위로 구성이 되며, 해당 블록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SSM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SM은 모든 시퀀스의 관계를 압축하여 메모리 역할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 여기서 보이시는 H와 함께 A, B, C 행렬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SSM 연산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히든 스테이트 H의 경우 GPU에 SRAM이 저장이 되고, 나머지 A, B, C 행렬은 HBM에 저장되는 하드웨어어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행렬 A는 이전에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히든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정을 하며, 그 다음에 만바에서는 기존의 SSM과는 달리 B행렬과 C행렬이 인풋 디펜던트한 구조를 채택을 해서 모델을 선택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B와 C 행렬을 모든 인풋들이 공유했던 기존의 제길 모델 또는 SSM 기반의 모델들과는 차별되는 점으로 그라디언트 소실 문제를 해결하고 패럴렐 컴퓨팅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5의 n제곱 계산 복잡도를 가지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와 달리 만바는 리니어한 ON 컴퓨팅이 가능하며 수십에서 수십 기가바이트의 캐비 캐시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만바 블록을 단순히 쌓아서 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강화학습 파이프라인을 HBM5 VDD QLPDN을 생성을 하여 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HBM5 도메인에 적용하기 위해서 PCB부터 인터포저, 온칩까지 하이로키컬한 PDN을 모델링 하였으며, 64개의 프로빙 포트와 288개의 디캡 캔디데이트를 갖는 PDN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이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학습이 잘 되었는 지표로 트레이닝 로스와 리워드를 살펴보자면, 로스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마이너스 0.2 부분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F코드가 늘어나면서 폴리시의 최적화 프로세스가 안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음수값의 로스는 폴리시가 옵티멀한,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의 리워드 커브 또한 F코드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에발루에이션 리워드 같은 경우 800 에포크 이후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된 폴리시가 디캡을 잘 어사인하는지 결과를 보자면, 학습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폴리시가 프로빙 포트 부분에 디캡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디캡 패치 솔루션과 유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셀프와 트랜스퍼 임피던스 커브 모두 저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인 랜덤 서치, RS, 그리고 지네틱 알고리즘 GA, 그리고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RL, 그 다음에 제가 제안하는 방법론, 이렇게 네 가지의 결과를 비교하자면, 이 해당 베리피케이션은 트레이닝 때 사용되지 않은 원신 데이터셋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으며, 이때 제안한 방문론의 결과는 원신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 없이 원신 데이터를 단순히 1회 인퍼런스한 결과입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론은 8개의 테스트셋 모두에 대해서 RSGA 대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며, 네, 99% 이상 시간 효율성을 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RL 대비 성능은 유사하면서도 트레이닝 시간을 3200분에서 3200분, 약 700분 가까이 트레이닝 시간을 저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발표를 요약하자면, 해당 연구에서 저는 처음으로 만바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으며, 제가 제안한 방법론은 PDN 임피던스를 저감할 수 있는 디캡 어사인 솔루션을 즉시 찾아내었으며, 제안한 방법론의 최적화한 성능과
시간 효율성 검증을 하면서 유저빌리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연구를 통해서 만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크고 복잡한 최적화 문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김혜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제목은 Deformer with Collaborative Distillation for Optimal Decoupling Capacitor Placement in HBM5 Custom Base Die라는 주제로 최근 이제 HBM의 심각해지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이 디커플링 캐pacitor라는 소자를 배치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적화한 연구이고요. 디바이스 포머, 데포머라는 어떤 새로운 AI 구조를 제안해서 범용적으로 어떤 전력만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HBM5 세대에 해당하는 이제 NMC, HBM과 같은 이런 구조에서 전력 분배망은 왼쪽 파란색과 같이 옵칩에서부터 베이스 다이 파워그라운드 플레인을 지나서 NMC 전용 파워그라운드 TSV 어레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상단의 NMC 프로세서 다이까지 전력을 끌어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최상단까지 전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분배망의 경로가 굉장히 길고 인덕티브하며 특히 프로세서 다이가 빠르게 스위칭을 해서 큰 전류를 요구할 때 심각한 사이멀테니어스 스위칭 노이즈, SSN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원 노이즈의 일종인 SSN은 스위칭하는 로드 커런트와 로드까지 공급되는 이 경로상의 임피던스의 곱으로 다음 수식과 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SSN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텀인 Z, 즉 임피던스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의 그래프가 임피던스를 나타내는데 이 전원 공급 경로의 주파수별 임피던스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SSN을 이 아래와 같이 검정색에서 파란색으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칩 내부에 뭐 밈이라든지 모스, 셀 캐패시터와 같은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적재적소에 충분한 용량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디캡은 이런 고성능 3D NMC HB 시스템에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전원 공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디캡을 이 NMC에 가깝게 배치하면 배치할수록 오른쪽 그림의 빨간색과 같이 공급 경로가 짧아져서 전력망의 저항과 인덕터스에 대한 전압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스위칭하고 큰 전류가 요구되는 SSN의 억제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디캡이란 것을 많이 둘 수 있으면 많이 둘수록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제약과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개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디캡을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최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즉 이렇게 주어진 개수의 디캡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최적 배치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로 정의가 되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AI 에이전트 학습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해당 조합 최적화 문제, 해당 디캡 배치 문제는 굉장히 많은 변수와 최적화를 위해 매우 넓은 서치 스페이스를 탐색해야 되는 결국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트라이하는 에러로 최적의 해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캡 배치는 단순히 이제 어디에 놓을지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디에 놓을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커런트를 많이 땡겨 쓰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 양상이 온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뀔 때마다 최적 배치를 찾는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이 조건이 바뀔 때마다 최적 배치를 찾는 이 서치 스페이스는 이제 그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 또 다른 해당 문제의 어려운 점은요. 이 디캡 배치를 시도한 후에 이 배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바꿔보고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
사실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찍어보기를 시도해서 하나만 잘 걸리란 심정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이 배치에 대한 평가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의 시도에 굉장한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특성이 이 주파수에 디펜던트 하고요. 이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캡을 어떤 위치에 놓았다고 해서 그 위치의 임피던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망 전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문제도 어려운데 최소한의 시도로 최저값을 얻어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디캡 배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풀기보다는 AI 에이전트의 학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디캡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학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학습 구조와 AI 에이전트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전체 구조는 모방학습을 활용해서 마치 학생이 교과서를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족보를 보고 공부하는 것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 모방학습을 활용한 경우에는 답지를 만드는 시간, 즉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리워드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이 긴 디캡 배치 문제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뇌에 해당하는 이 뉴럴 네트워크, 뇌 구조는 기존의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조금 변형해서 데포머라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였고요. 해당 구조의 이제 본질적인 이제 구조적인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Collaborative Symmetricity Exploitation이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딥시크에서 한동안 많이 사용해서 유명해졌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제안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디캡 패치 에이전트의 뇌구조인 이 디바이스 트랜스포머, 짧게 말해서 데포머는 기존 LLM에서 많이 활용하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이제 디캡 문제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이제 변형한 구조이고요. 특히 디캡 패치는 이제 커런트를 많이 끌어다 쓰는 회로 혹은 칩 위치, 여기선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이 위치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위치를 더 잘 인베딩할 수 있도록 인코더에 프로빙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를 했고요. 또한 이제 각 액션을 놓을 때마다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액션을 아웃풋할 때 이전에 놓인 디캡과의 조합에 대한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리커런트 컨텍스트 네트워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프로빙 푸트 위치 특성을 다시 한번 이제 학습하는 프로빙 컨텍스트 네트워크를 디코더에 추가해서 이 트랜스포머에서 언어가 아닌 이제 데포머에서 디캡 배치에 효과적인 약간 문과가 아닌 이과형 뇌구조를 이제 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트랜스포머 기반 뇌구조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갖는 본연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ollaborative Symmetricity Exploitation이라는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네트워크들은 구조적으로 이제 액션을 한 번에 놓지 않고 순서대로 하나씩, 디캡을 하나씩 놓게 되는데 언어의 경우에는 단어 순서가 전체 문장에 영향을 주었지만 사실 디캡 배치에서는 최종 배치만 중요할 뿐 어떤 순서로 배치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CSE라는 스킴을 통해 모델에 디스틸레이션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먼저 족보에 해당하는 이 엑스퍼트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그 플레이스먼트 오더만 퍼뮤테이션 시켜서 모방학습에 활용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모델이 직접 인퍼런스한 솔루션에 대해서도 이 순서에 대한 이제 시메트리시티가 보장된다는 시그널을 흘려주어서 궁극적으로 해당 학습은 액션 순서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런 액션 퍼뮤테이션 시메트리시티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데포머와 CSE 학습 방식을 결합한 이 제한된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이제 성능이 보장된 어느 정도 클래시컬한 이 온라인 서치 휴리스틱 방법론 그리고 아래 이 강화 학습류 대비 이 IL이라고 된 모방 학습류의 방법론들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중에서도 제안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주어진 같은 개수의 디캡을 가지고 가장 많이 임피던스를 저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number of samples를 보시면 이 휴리스틱 방법론들도 꽤 성능이 높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문제가 바뀔 때마다 이 이터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거쳐야 하는 반면에 제안한 데포머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션 없이 단 한 번의 인퍼런스로도
이제 휴리스틱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낼 수 있어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실제 플롯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개수의 디캡을 두었을 때 데포머 CSE가 가장 많이 빨간색으로 임피던스를 저감시킴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배치 경향성들을 살펴보면 이제 랜덤에 기반한 서치 휴리스틱 방법론들은 굉장히 스캐터된 결과를 내는 반면 이제 오른쪽의 학습 기반 방법론들은 어느 정도 이제 클러스터된 뭔가 본인이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배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안했던 데포머 CSE가 이 빨간색 주변에 많이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 도메인 엔지니어들이 디캡 둘 때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 주변에 많이 배치한다는 이런 도메인 룰을 제가 직접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AI 에이전트가 학습을 통해 스스로 깨달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설계에서는 디캡 개수를 미리 주어두지 않고 어느 정도 임피던스 타겟을 설정한 후에 최소의 디캡으로 이제 이를 만족시키는 설계를 진행하는 식으로 설계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론을 HBM의 하이라키칼 PDN을 적용해서 이 디캡의 개수만 조절해 보았을 때 산업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알려진 지네틱 알고리즘 대비 GA 대비 14 유닛 적은 디캡으로 타겟 임피던스를 만족하는 배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캡 숫자를 줄이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해당 방법론을 통해 디캡을 배치해서 실제 이제 배치 전후의 SSN을 타임 도메인에서도 확인해 보는 결과 디바이스 포머를 통한 디캡 배치를 통해서 디캡이 없는 플레인 PDN 대비 SSN을 96.8% 저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데포머라는 방법론은 이제 HBM의 시리즈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전력 분배망에도 활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방법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라랩 김정현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박준호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발표드릴 주제는 메모리 풀링 아키텍처 내 다양한 I/O 인터페이스가 집적되는 HBM5 커스텀 베이스 다이에서 강화학습을 이용한 디캡 배치 최적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흐름을 먼저 간단히 정리드리면 먼저 메모리 풀링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기존 컴퓨팅 구조와 문제와 함께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워 인테그리티 문제, 관점에서의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학습으로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AI 모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이 모델의 트레이닝 그리고 인프런스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GPU 혹은 하나의 컴퓨터 노드로는 그 연산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버가 클러스터 형태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GPU 자체 내부 메모리 용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외부 저장 공간, 스토리지 혹은 외부의 LPDDR 호스트 메모리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CPU의 명령을 받아 CPU 메모리 혹은 호스트 메모리, 스토리지 이곳으로부터 데이터가 한번 복사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서버 간 데이터 이동에서도 같은 데이터에 있어서 다수의 복사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하고 이가 누적되면 전체 연산 시간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로드맵에서 HBM5 제품에서는 HBM 센트릭 메모리 풀링 구조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말 그대로 HBM을 중심으로 전체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가 하나의 풀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GPU에 로컬로 연결되어 있던 HBM들이 중앙으로 통합된 구조이며 이 중앙화된 HBM들은 여러 베이스 다이 간에 상호 연결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CPU, 하위 계층의 메모리와도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노드 간까지 확장이 되어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메모리 풀링을 가능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서 커스터마이즈된 베이스 다이에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며
CPU와 GPU는 기존과 다르게 오직 작업 분배 그리고 연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은 HBM의 밑단에 있는 커스텀 베이스 다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베이스 다이에는 로직 공정을 통해 다양한 I/O 인터페이스들이 집적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메모리 컨트롤러의 기능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PI, 파워 인테그리티 관점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베이스 다이에서는 하나의 I/O 타입만 갖고 있어서 스위칭에 따른 전류 스펙트럼의 변화가 비교적 한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I/O 인터페이스들이 같은 전력을 공급받으며 동작함에 따라 PI 측면에선 기존과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먼저 I/O의 위치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베이스 다이의 가장자리에 배치됨에 따라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면적이 넓어질 것입니다. 즉, PDN 사이즈가 넓어지게 되고 이는 여러 모드 공진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치별로 서로 다른 드라이버 동작에 따라서 다양한 전류 스펙트럼이 인가되고 이는 곧 위치별로 다른 SSN 노이즈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즉, 기존 방식의 디켓 배치 최적화 문제처럼 타겟 임피던스를 가지고 전체 PDN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위치에서 노이즈 마진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고, 따라서 타겟 임피던스를 정하고 PDN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아닌 노이즈 스펙트럼을 직접 관측하면서 새로운 배치 최적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AI 에이전트를 적용하기 이전에 다양한 I/O를 직접 집적함으로써 넓어지는 PDN 그리고 PDN의 임피던스 그리고 SSN을 직접 분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PDN 디자인 과정에서 전력 분기점을 다르게 할 때 나타나는 임피던스 그리고 노이즈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는데 총 세 가지 경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패키지 레벨에서부터 전력이 분기되어 올라갈 경우, 두 번째는 인터포저 레벨에서부터 전력이 분기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 다 통합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PDN 방식으로 임피던스와 SSN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 결과를 요약드리면 모든 레벨에서 통합된 마지막 경우의 PDN이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서 LC 공진 그리고 전체 구조에 의한 캐비티 공진 피크가 모두 낮아 가장 적은 노이즈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주파 부근의 캐비티 공진에 의한 피크는 나중에 이제 고주파 신호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합형의 PDN 디자인이 가장 효과적인 설계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통합형의 PDN에서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디캡 배치 최적화를 하는 AI 에이전트 모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강화학습 모델의 알고리즘은 소프트 벡터 크리틱 방식을 사용을 하였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위해 간단하게 설계된 환경에 각 포트의 다양한 여러 가지의 SSC를 인가를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폴리시 네트워크는 한 에피소드 내에 여러 번의 액션을 진행합니다. 각 액션을 진행할 때마다 환경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를 통해 리워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리워드는 실시간으로 측정된 SSN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폴리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소프트 벡터 크리틱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데 이 특징은 단순 Q 밸류 값을 바탕으로 한 액션을 한다거나 또는 리워드를 통해 직접적인 폴리시 네트워크의 학습을 하면서 확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크리틱 네트워크의 평가를 바탕으로 폴리시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 크리틱 네트워크는 리워드를 바탕으로 학습이 되는 연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폴리시가 리워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아 학습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차를 갖는 상황에서도 학습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서 예시를 들게 되면 디캡의 개수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얻기 위해 디캡을 특정 그룹 단위로 놓으면서 SSN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안티 레조넌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최적화 과정에서 단순 과정일 뿐 결과적으로 이 노이즈가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즉각적인 리워드를 적용할 경우 그 행동에 대한 리워드는 사실과 다르게 매우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미래를 고려한 학습을 하고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리플레이 버퍼의 사용을 통해 학습할 때 샘플을 재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 페어를 참조하며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흔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해당 경험을 반복적으로 학습에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위한 MDP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 부분에서는 총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포트의 상태로 이 자체도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에피소드 내 현재 진행 단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포트 위치 인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포트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해당 포트 상태라는 것은 프로빙 포트인지 아니면 디커플링 캐패시터가 배치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온칩 위에 있는 포트인지 아니면 인터포저 위에 있는 포트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빙 포트는 미리 지정된 16개 지점에서 매 에피소드마다 4개 포트를 무작위로 선택해 SSN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SSC, Current Profile은 이 16개 프로빙 포트에 모두 할당이 되는데, 여기서 상태 표현 두 번째 CT라고 되어 있는 것에 각 포트는 어떤 SSC 유형에 할당되었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 마지막 요소인 SSN이라고 나타난 것은 현재 단계에서 관련 포트에 관측된 SSN 값이 포함되어 노이즈 수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인 액션은 한 단계마다 한 그룹의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배치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SSN 변화에 기반해 즉시 보상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측정된 SSN이 목표 임계까지 도달하거나 아니면 최대 배치 개수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 액션 없이 에피소드가 즉시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워드는 액션이 진행될 때마다 도출이 되게 됩니다. 즉, 한 번의 에피소드에서는 다양한 리워드가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 리워드는 소프트 벡터 크리틱 알고리즘의 리플레이 버퍼에서 이전 스테이트,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 그리고 행한 액션과 함께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전 노이즈에 비하여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캡을 배치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값으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즉, SSN의 감소 효과가 좋으면 디캡 페널티를 적용한 이후에도 양수의 값으로 좋은 리워드를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의 장점으로는 학습 진행 정도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고 현재 행동의 효과만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요약해 드리자면, 기존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는 레이턴시로 인해 메모리 바운드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인 데이터 복사를 줄인 HBM 중심의 HBM 센트릭 메모리 풀링 컴퓨팅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I/O 인터페이스들이 커스텀 베이스드 I에 위치함에 따라 이 위치별로 SSC가 달라지게 되고, 이는 곧 노이즈가 위치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타겟 임피던스만으로 PDN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아닌 지속적인 SSM 분석 기반의 최적화 방식을 통해 다양한 SSC가 동시에 동작하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디켓 배치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는 이제 HBM5에서 강학습을 활용한 이제 지터 기반의 HBM의 IO 인터페이스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표적인 이제 고속 요구 인터페이스 중에 종류가 하나가 이제 PCI와 UCI가 있습니다. 이 두 채널은 이제 디퍼런셜 싱글 엔디드라는 이제 기법으로 작동을 하는데, 요점은 이제 속도가 증가할수록 세대가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지터 마진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최신 기준으로 스펙으로 나온 기준, 젠6와 UCI2를 기준으로 보면 총 지터 마진이 약 1.5피코 정도 됩니다. 피크 마진이. 즉, 다음 세대가 된다면 이제 곧 femtosec 레벨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현재 이런 고속 인터페이스에서의 지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HBM에서는 지터, 그중에서도 앞서 학생들이 발표한 파워 노이즈에서 발생되는 지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도메인이 칩 레벨과 달리 스케일 다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두 번째는 HBM I/O 특성 자체가 굉장히 파워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칩 공정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런 클락 패스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 그리고 칩 공정 대비 패키지, 실리콘 인터포전의 패키지에서의 그런 파워 스케일링 다운이 같은 레벨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칩 레벨이 느끼는 지터가 이 패키지에서 오는 부분이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BM5 기준으로 봤을 때 I/O 개수가 약 4,000개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I/O는 HBM의 주요한 특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I/O의 스위칭으로부터 오는 노이즈 커런트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커런트 자체가 어, 동일한 그런 I/O 파워와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스위칭을 하게 될 때 굉장히 큰 그런 파워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HBM5 기준으로는 이제 커스텀 베이스 타입, 그러니까 베이스 타입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들어갑니다. 뭐 NMC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포함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다이 자체에 굉장히 사이즈가 작게 컴팩트하게 되고 파워 이피셔시가 중요하게 되면서 이러한 파워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파워 노이즈의 지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지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앞서 학생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 파워 노이즈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캡을 최적화해서 이제 최대한 이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그런 파워 플레인뿐만 아니라 파워 플레인에서 발생되는 커런트 노이즈, 그리고 볼티지 노이즈가 드라이버를 타고 채널을 지나가서 최종적으로 I/O 인터페이스 상에서 RX 샘플링 될 때까지가 저희가 보는 그런 지터 용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HBM5에서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PSIG, 파워 노이즈에서 발생된 지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전체 도메인 인터페이스를 한 번에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각각 분별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터라는 팩터를 기준으로 PDN 임피던스, 그리고 드라이버에서 발생되는 지터 센시티비티, 채널에서 발생되는 지터 증폭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타겟 지터를 만족하는 그런 하나의 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PDN과 뭐 서킷 부분, 드라이버 부분, 채널 부분에 어떤 PSI를 지터를 결정짓는 팩터들을 모은 다음 그리고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지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최소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DN 같은 경우에는 디캡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 회로 같은 경우에는 그 회로 파워를 최소화함으로써 최적화하는 부분, 그리고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즈에 따른 그런 라우팅 면적을 하면서 이제 타겟 지터를 만족하는 것이 이 방향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테라랩이 제안하는 HBM 디자인 AI 에이전트 중에서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옵티마이제이션 에이전트, 최적화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이제 그 RA 기반의 프레임워크인데요. 뭐 앞선 학생들과 유사하게 프레임워크는 비슷하고요. 주요하게 볼 부분은 이제 이 RA 에이전트가 되는 부분에서 액션, 그러니까 최적화하려는 요소가 이제 PDN뿐만 아니라 그 파워 플레인뿐만 아니라 그 지터에 연관되는 모든 항목들을 한꺼번에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DN뿐만 아니라 드라이버, 채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엔바이러먼트에서 지터를 계산해서 저희가 타겟하는 지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리소스를 얼마나 최소화로 쓸 것인가를 리워드로 설정해 주게 되면 결국 이 광학스 루프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지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타겟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파워에서는 결국에는 이 디캡이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고요. 디커플링 캐패시터가 되고 그 디캡의 개수와 위치 그리고 회로 같은 경우에는 각 회로에 해당되는 드라이버 스테이지 개수나 트랜지스터 사이즈 그리고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에 해당되는 디멘전, 뭐 위트나 헤이트
thickness가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고려를 해서 최적화하게 되면은 어떤 타겟 지터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파워 도메인 유리한 영역에서 최대한 이득을 뽑고 그다음에 뭐 센시티비티, TX 회로가 이득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내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인 최적화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HBM5처럼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컴포넌트들 그리고 많은 파워 도메인이 결합된 상황에서 이러한 지터를 기준으로 한 전체 도메인 최적화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스터디한 결과들을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지터라는 걸 뽑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 강학습을 돌리면서 최적화한 지터 결과입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지터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타깃하고 있는 그 타임 도메인의 그런 최종 지터 벡터를 이렇게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 비교군으로 본다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GA, 제네틱 알고리즘 기반으로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의 이제 타겟을 나타내면서 타겟 5피코, 5.5피코, 6.0피코에 대해서 그 이 타겟을 만족하기 위해서 페널티, 얼마만큼 리소스를 써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제안한 강학습 기반, AI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GA보다 더 낮은 페널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 말은 타겟 지터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할 리소스가 이 강학습 기반으로 하면 더 적다. 그러니까 더 큰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커런트 노이즈가 발생하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이제 GA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을 가지면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강점이 이제 앞선 학생들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강화학습, 그러니까 AI는 새로 학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태스크에 대해서 새로 트레이닝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결과를 얻어주기 때문에 이런 성능뿐만 아니라 이런 소요 시간에서 또한 큰 이득을 거의 한 10배, 100배 이상 큰 시간적으로도 이득을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AI 강학습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HBM의 정기적 설계를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저희 오늘 예정된 HBM 로드맵 세미나의 오전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되었고, 지금 시간 12시 10분부터 이제 1시 반까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을 갖고 HBM 6부터의 세션을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